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도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사전투표율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김태우 후보는 재개발 등을 통해 강서구를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재개발을 위한 우리 주민들의 뜨거운 열정이 사전투표를 통해서 이미 드러났고 중심이 되는 그런 구로 만들 수 있도록 힘있는 여당 후보 김태우에게 윤재욱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안철수 선대위 상임고문 등도 나서 저녁까지 지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유세 현장에 등장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혹시 선거에서 승리하면 본인 영향력을 보여주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과거 김포공항 이전을 주장했지만 진교훈 후보는 현재 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라는 모순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방선거 공약과 완전히 모순된 내용의 주장을 허황된 빌공짜 공약을 나몰라라 던져놓고 뒷감당조차 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또 앞서 유세 현장에서 한 민주당 지지자가 김 후보 측을 위협했다는 의혹을 두고 묻지마 폭행과 현수막 방화 등 민주당이 불법과 막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팡이를 짚은 채 병원에서 걸어 나옵니다. 지난달 18일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지 3주 만입니다. 퇴원 소식에 서영교 최고위원과 천준호 비서실장 등 지도부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이 대표를 맞이했습니다. 이재명 축하드립니다. 퇴원 직후 이 대표가 향한 곳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집중 유세 현장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총출동 속에 이 대표가 깜짝 방문하며 지지자들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을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국민임을 민주당은 높았던 사전투표율을 본투표까지 이어가자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세 지원을 마치고 집으로 복귀해 당분간 회복 치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이틀간 진행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22.64%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고였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지난해 지방선거의 강서구 사전투표율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를 두고 여야는 각각 자신들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서구민의 재개발 열망과 야당 독주에 대한 심판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봤습니다. 우리 강서가 가지고 있는 오랜 수건 사업,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아마 사전투표율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후보자 개인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떠오르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여야는 사전투표 열기가 오는 11일 본투표까지 이어질지 주목하면서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도 지하철 기지 옮기는 것도 지금 열심히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잘하는 이유가 뭐냐? 힘 있는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대통령하고도 서로 필요하면 전화도 주고받고 또 집권당이 아무래도 정책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우리 강서가 발전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무능한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는 6일과 7일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딱 3표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배당심을 믿습니다. 김태우 된다! 네, 총선 전초전으로 꼽히고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오늘부터 주말인 내일까지 사전투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두 날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지가 이번 선거 최대 변수가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전투표율은요, 이 시각 5%를 넘긴 상황입니다.
강성필 전 대변인님, 이번 선거에서 이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뭡니까? 네, 통상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본 투표율이 높으면 여당에게 유리하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매우 중요한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아무래도 여당 측, 보수층 투표자들은 아무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표장으로 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민주당, 야당의 표심을 가르는 것은 네. 아무래도 젊은 그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휴일에 나들이를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야당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는 어떤 분위기가 펼쳐져 있기 안심해서? 때문에 네. 방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역대 그 선거를 봤을 때 그 지자체 선거라든지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 취임 후에 어떤 중간 평가 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여당에게 불리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분위기가 자칫 네. 우리 민주당 그 투표자들에게 방심할 수 있는 시그널로.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투표율이 낮은 선거는 자칫 조직력에 의해서 그 변수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님. 이런 상황에서 투표율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20% 숫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전 투표율 20% 넘기면 야당이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까지도 아니다. 15%만 넘기면 야당이 승기 잡을 것이다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최종적으로 사전 투표율 자체는 20%를 무난하게 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6일,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집계됐던 투표율을 보게 되면 1.78%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런 1.78%라는 그 숫자의 추이라든지 이런 속도가 네. 사실 21년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흐름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때도 사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굉장히 뜨거운 국민적 관심 속에 치러졌던 사례가 있었고 네. 이때도 보게 되면 그 투표의 흐름이나 이런 속도 자체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늘어나는 양상이 있었거든요. 이때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땐 무난하게 20%를 넘는 방향으로 가서 결국에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님, 지금 민주당 두 패널분께서 좀 무난하게 이길 것 같다 이 전망을 하셨고 지나치게 생각을 해서 방심할 수도 있다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역대 민주당 강세 보이는 지역이긴 하지만 전에 김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었죠. 이번 선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여론조사상 열세인 거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김태우 후보가 진경훈 후보에 비해서 네. 낮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결국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투표율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투표율을 가로짓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강서의 최대 현안이라고 하면 결국 재개발, 빌라촌에 대한 재개발이 굉장히 크게 한 꼭지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포공항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지역이 바로 강서 지역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재개발 이슈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고도 제한 등 어떤 여당이 풀어낼 수 있는 행정적 조치에 정책적으로. 관련해서 네. 여당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발휘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강서 지역의 재개발 지구 대상지에 내 집이나 내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갈 유인 동기가 상당히 크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아마 네. 투표율 변수에서 그런 것들이 작용해가지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지지해서 뭔가 강서를 좀 변하게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간다 그러면 네. 지금 보여주는 어떤 여론조사상의 열세가 극복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다, 뭐 미니 총선이다 이런 얘기 너무 과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직접 듣고 오시죠. 드린 것처럼 이걸 총선의 바로미터로 바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바로미터로 보는 지역이라면 늘 스윙보터 지역. 실질적으로는 오랫동안 민주당이 독주했던 지역이고 우리가 이것으로 내년 총선은 무조건 빨간불이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선거를 졌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겠죠. 이 보궐선거가 총선의 바로미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그 비중을 좀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강서구라는 것이 일방적인 몰표를 지는 지역도 아니고요. 그 서울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큰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년 총선을 어떤 풍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보고요. 네, 이동석 전 행정관님, 지금 여당에서 말하는 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그렇게 영향력 없을 것이다. 근데 야당에서는요, 국민의힘 이런 이야기 좀 뭔가 여론전을 의식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 총선이란 시점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네. 이게 뭐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뭐 서울의 구청장 선거를 졌으니 내년 총선에서도 질 것이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총선이 많이 남은 시기인 만큼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물론 뭐 단적으로 시간으로서 뭐 3, 4주 동안은 이런 이슈가 계속될 수도 있겠죠. 국민의힘 지도부를 흔드는 일부 세력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국민의힘의 모습을 단 하나로서 이렇게 원팀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저렇게 주장하는 그런 행보는 결국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 이런 이슈를 이렇게 돌리기 위한 행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선을 돌리는 거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이런 선거가 이겼든 졌든 민주당이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정 현안을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선거 결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승리할 거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성적이 그리 좋지 않으면 이기더라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긴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뭔가 정권에 비판하는 목소리 조금 동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때 뭐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것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뛰고 있지는 않고요.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뭔가 근소한 차이로의 승리 또는 패배를 전제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굉장히 지금 보면 물론 뭐 만약에 정말 우연의 경우로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 저희 역시도 뭐 지도부 책임론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강서라는 지역의 특성상 워낙에 민주당 지역구가 많은 곳이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자신감 있게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 선거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지만 분명히 직시해야 되는 것은 내년 총선 이전에 치러지는 유일한 선거라는 점 그리고 그 강서구의 지역구의 특징이 굉장히 젊은 유권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 선거 김재섭 위원장님 대통령실 직통 라인이다라고 김태우 후보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이번 선거 추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죠. 원래 이제 보궐선거가 나게 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가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기로 결정을 했다 한다 그러면 후보가 낸 이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총력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고 후보를 낸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인데 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선거의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총선 때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아니면은 이겼다 그러면 뭘 더 잘해야 되겠느냐를 판단하는 중간 점검다리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대해야지 이 선거 결과 자체로 아유 이겼으니까 앞으로 총선이 이기겠다고 손 놓고 있고 이번에 졌으니까 앞으로도 질 거니까 손 놓고 있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라고 그러면 되게 여의도의 시계로 저희가 한 6년 이렇게 보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이번 선거를 바탕으로 반면교사를 삼든 아니면 뭔가를 더 얻어가는 것으로 다음 총선을 준비하게 해야 되지 이번 선거 결과가 직접적으로 총선에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단적인 예로 2020년 총선에 당시 국민의힘 전신정당인 미래통합당이 크게 졌습니다. 근데 한 6개월, 한 1년 정도만 전에도 조국 전 장관 이슈 때문에 전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선거는 야당이 치루나 마나 그냥 압승한다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총선에서는 참패했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여의도 전국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발 맞춰 나가야지 이번 선거만 가지고 저희가 뭐 전적으로 어떻게 됐다 이렇게 뭐 결론 내리고 끝낼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바로미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요. 국민의힘 선대위 굉장히 어벤져스급으로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선거 활동에 굉장히 단칼에 거절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상식적인 선에서는 대통령이 책임 안 지려면 싹 다 갈아야죠.
지도부를. 네. 총리부터 다 갈아야죠. 그래요? 네.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비상식적으로 보자면은 그냥 대통령 비서실장 하나 갈고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입장에 봤을 땐 김태우 TV라는 곳에 저를 까는 영상이 몇십 개씩 올라가 있었고 그걸로 수십만 조회수로 수백만 조회수로 돈을 번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와가지고 그분들이 뭐 다른 데 가서 이제 이준석 하버드 학력 위조 저격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 이분들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의아합니다. 제가 그럼 가가지고 무슨 뭐 유세차 한번 올라갔다가 그럼 제 그 장면만 남아가지고 선거 지더라도 또 이준석이 유세에서 졌다 이런 식으로 장난칠 텐데 누가. 이건 강성필 전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까지 단칼에 거절합니다. 2번 다시 양도교육 당하지 않겠다. 이런 반응 왜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대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젊은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희 민주당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매우 위협적이고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외면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은 다 국민들도 아시고 여당 지지자, 야당 지지자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듯이 양도구역에 2번 속지 않는다. 이준석 대표는 아마 그 지원 유서를 가든지 가지 않든지 외통수에 걸려서 여당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야 일하지 않고 욕 먹는 게 이준석 대표는 더 경제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에 많은 실망과 어떤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심기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서구에 위치한 호국 위령비를 참배하고 보훈단체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보수층을 잡기 위한 보훈 행보입니다. 어르신들 모시려고 좀 하면은 좌파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고 못하게 하는지 극렬합니다. 바로 가는 강서구 만들기 위해서 우리 김태우 후보 꼭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보궐선거 비용은 김태우 후보 개인 비리로 발생한 게 아니라며 야당 공세를 일축했습니다. 김태우 후보가 공익 제보자로서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 영장 기각으로 반전 계기를 마련한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독선에 독주에 빠져 있는 정권에게 우리 강서 구민께서 반드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궐선거 책임이 김 후보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40억 원이라는 돈은 우리 강서 구민의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 큰 돈을 애교로 받은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